오히려 좋아. 둘이면 더 돈독해지고 소통도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입 1팀 박민영, 정원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오피스 총무 김혜진입니다. 아, 저는 에드오피스 카페지기 최수영이에요. 저희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쪽 페이지에 가셔서 마침 프로젝트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 앉으시면 되고. 민영 씨, 네. 여기 PPT 만들려고 하는데 폰트는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그 제목은 무조건 맑은 고딕으로 하시고 본문은 그림체로 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미지는 어떻게 넣을까요? 여기에는 대충 귀여운 캐릭터도 넣어주시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저장도 있지 않으셨죠? 컨트롤 Z예요. 아,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발표하러 갈까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아 근데 컨트롤 Z는 하셨죠? 아, 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정원민박조 프레젠터 박민영입니다. 저희 정원민박조는 에드가 31기 최수영 선배님과 김혜지 선배님 그리고 에드가 32기 정원빈과 박민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희 한 학기 동안 가나 출판사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원민박조 가나 출판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보고 계시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SNS를 하면서 이러한 책광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데요. 저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이런 책광물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출판업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책에 대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마케팅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SNS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출판업계의 홍보 및 마케팅에 있어서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출판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출판사들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및 마케팅 방법으로 SNS를 꼽은 비율은 2015년 5.2%로 6위를 기록했지만 2016년 16.1%를 기록하며 2위로 올라섰고 2017년 20.7%, 2018년 22.3%로 1위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홍보 및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해지고 있었던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 6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출판 산업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웹 컨퍼런스에서 강성민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해왔던 오프라인 체험 중심의 마케팅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해왔던 저자와의 만남, 독서 모임과 같은 오프라인 체험 중심의 마케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속에서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에 주목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출판업계에서는 어떠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진행하고 있었을까요? 대형 서점이나 대형 출판사들은 주로 문학 장르의 책 내용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들의 SNS 채널을 구축함과 동시에 책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사랑 놈들을 15년을 죽여주세요 라는 제목의 책 홍보 영상으로 유명한 리디북스의 책끝을 접다는 주로 소설책의 내용을 발췌해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소설책 콘텐츠를 통해 리디북스의 책끝을 접다는
현재 26.7만 명의 팔로워 수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채널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비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의 내용 중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글귀를 활용한 콘텐츠와 시를 읽어주는 ASMR 콘텐츠, 그리고 작가의 생각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 출판사의 경우 이러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나 출판사에서 출판된 문학 장르의 책 수는 대형 서점이나 대형 출판사에 비해 그 수가 압도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제작할 수 있는 서적의 수가 적어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 다른 출판사들의 컨셉이 확실하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나 출판사는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새로운 입지를 개척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나 출판사만의 브랜드 개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계획해봤습니다. 디지털 인사이트에 따르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와 몰입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브랜드만의 개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 개성은 무엇일까요? 브랜드 개성이란 일반적으로 브랜드에 부여된 인간적 특성을 말하며 브랜드 개성을 통해 소비자는 브랜드와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브랜드만의 독특한 개성을 통해 소비자는 브랜드와 동일시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나 출판사만의 특수한 브랜드 개성을 확립할 요소로 프로젝트 P를 선정했습니다. 프로젝트 P는 가나 출판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익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창작자들의 파트너가 되어 공공의 이익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젝트 P는 오랫동안 어린이 책과 성인 단행본을 출간해온 가나 출판사의 서브 브랜드로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창작하는 사람들과 대중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프로젝트 P의 팀명은 가나 출판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인 공공성과 전달자, 그리고 사회적 약속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P는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 성차별 문제 등의 사회 문제와 관련된 책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녹색연합,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반, 그리고 여성환경연대와 힘을 모아 총 3권의 책을 출간했고 올해에는 환경, 안전, 보건에 힘쓰고 있는 재단법인 숫가나눔의 지원을 받아 총 2권의 책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의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는 프로젝트 P의 특성은 온라인 마케팅의 주 타겟층인 MZ세대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MZ세대는 무엇일까요?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합성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 30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SNS 이용 추이 및 이용 행태 분석에 따르면 2018년 20대에서 30대인 MZ세대의 SNS 사용 비율은 각각 82.3%, 73.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발표한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0에 따르면 MZ세대는 선취력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취력이란 먼저 행동해서 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사회에 관심이 많고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MZ세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발표한 데이터로 보는 국민청원에 따르면 국민청원 방문자 중 18세에서 24세가 29.3%, 25세에서 34세가 26.1%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MZ세대의 전체 비율은 55.4%로 절반을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희는 더 나은 사회가 나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 가나를 통해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MZ세대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더 나은 사회가 나를 통해서에 담았고
가나 출판사가 이러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대중들을 연결하겠다는 뜻을 더 나은 사회, 가나를 통해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슬로건과 주요 타겟팅인 MZ세대의 주 사용 플랫폼에 맞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IMC 전략을 계획해봤습니다. IMC 전략은 크게 인지, 참여, 확산의 단계로 나누어 보았으며 인지 단계에선 프로젝트 P의 영상 광고와 다큐 채널 P, 참여 단계에선 불편 인사이드, 마지막 확산 단계에선 세상을 바꾸는 피플을 계획해봤습니다. 먼저 인지 단계의 첫 번째 IMC로 프로젝트 P 영상 광고를 계획해봤습니다. 그러면 영상 광고 먼저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나. 분리수거를 실천하는 나. 플로깅하는 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나. 세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나와 프로젝트 P가 함께합니다. 가나. 방금 보고 오신 영상 광고는 프로젝트 P 환경보호편입니다. 영상 광고에는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달라하지 않기, 플라스틱 대신 텀블러 쓰기 등 프로젝트 P의 책 속에 나와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후 편한 건 좋지만 지구도 지키고 싶어의 책 모습과 함께 나레이션으로 영상 광고를 마무리해 프로젝트 P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P 영상 광고를 통해 영상 광고를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편한 건 좋지만 지구도 지키고 싶어를 읽음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의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유튜브 콘텐츠는 인지 단계의 두 번째 IMC인 다큐 채널 P입니다. 다큐 채널 P는 프로젝트 P가 다루고 있는 환경, 성차별 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다룬 쇼폼 다큐 콘텐츠입니다. 김우룡 교수는 다큐멘터리는 사회의 고발자이자 해결사로 사람들에게 사회 문제를 전달하는 데 적합한 콘텐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P가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다큐라는 형식에 담아 사람들에게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프로젝트 B의 책 구매로 이어지도록 의도한 유튜버 콘텐츠를 계획해봤습니다. 그동안의 다큐멘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야 된다는 롱폼 콘텐츠로 제작되어 오랜 시청 시간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청 시간에서 오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MZ세대가 선호하는 15분 내외의 쇼폼 다큐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다큐 채널 P의 알파벳 P를 폴루션의 P로 연결지어 환경 오염을 다루거나 프로텍트의 P로 연결지어 환경 보호를 다루는 방식으로 다큐 채널 P와 사회 문제들을 연결시킬 생각입니다. 또한 다큐 채널 P는 다큐 영상에서 다룬 사회 문제와 관련된 프로젝트 P의 책을 영상 말미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사회 문제가 발생한 배경과 심각성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 다큐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후 사람들 스스로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 후 해당 사회 문제와 관련된 프로젝트 P의 책을 영상 말미에 홍보해 사람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프로젝트 P의 책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 단계의 IMC 전략으로 불편 인사이드를 계획해봤습니다. 불편 인사이드는 논란이 일었던 미디어 속 사회 문제들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 다양한 성별, 연령,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후 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Q&A 영상 콘텐츠입니다.
MZ세대는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다만추 세대로 다양성에 관심이 많은 세대입니다. 불편 인사이드는 미디어 속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담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와 맞닿아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영상 속 등장하는 참가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불편 인사이드라는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데이트 폭력을 주장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드라마의 한 장면을 활용해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성별, 연령, 직업군을 고려해 20대에서 50대 남녀 한 쌍 총 8명의 사람들을 SNS에 게시글을 올려 모집합니다. 이렇게 모집한 참가자들에게 위의 드라마 장면 중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벽에 밀친 후 키스하는 일명 벽치기 키스신을 보여준 후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참가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실제로 이 장면이 데이트 폭력을 주장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후 참가자들의 반응과 함께 시청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불편 인사이드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웹툰이나 드라마 등을 활용해 미디어 속 사회 문제들을 전달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 그동안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을 가나 출판사의 유튜브 채널로 유입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불편 인사이드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미디어 속 사회 문제들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접한 시청자들이 가나 출판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힘쓰고 있구나 라는 브랜드 개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확산 단계에서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SNS 콘텐츠로 세상을 바꾸는 피플을 계획해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피플은 사람들이 프로젝트 P의 책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인스타그램 콘텐츠입니다. MZ세대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 MZ세대들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불편함을 이유로 환경 보호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MZ세대들에게는 손쉽게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Z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매체인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해 MZ세대가 손쉽게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획해봤습니다. 먼저 미션은 환경, 성차별 문제 등의 공익과 관련된 주제의 프로젝트 P의 책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어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의 미션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당 3개의 미션이 주어지고 한 주당 하나의 미션이 주어지며 총 3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매주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들을 해시태그 가나출판사, 해시태그 세상을 바꾸는 피플, 해시태그 세상을 바꾸는 땡땡땡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이를 게시글로 올리는 미션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중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P의 책, 편한 건 좋지만 지구도 지키고 싶어의 내용을 토대로 미션을 제작해봤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1주차 미션은 일회용품은 안 시켰는데요. 배달 어플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 달라하지 않기를 체크한 화면과 배달 음식 관련 서명운동에 제도 구축 서명운동에 참여한 화면을 함께 게시글로 올리는 미션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호 2주차 미션은 플로깅하는 나란 사람으로 플로깅은 픽업, 줍다와 조깅의 합성으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 찍어 올리는 미션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3주차 미션은 환경보호 팁 저한테만 알려주세요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미션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총 3주에 걸쳐 3개의 미션을 모두 수행한 참가자들에게는 이름이 박힌 세상을 바꾸는 피플 키트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피플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키트 안에는 참가자들의 사진과 이름이 박힌 회원증과 북라이크, 책갈피 등으로 구성해 그 참가자들 스스로 자신이 세상을 바꾸는 피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토대로 사람들이 미션에 참여하는 콘텐츠가 기존 가나 출판사의 인스타그램 채널에 없는 콘텐츠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는 피플 콘텐츠는 가나 출판사의 인스타그램 채널의 콘텐츠 다양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가나 출판사의 SNS 채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손쉽게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세상을 바꾸는 피플 콘텐츠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 출판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구나 라는 가나 출판사의 특수한 브랜드 개성을 소비자에게 확고히 인식시키고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가나 출판사라는 특수한 브랜드에 애착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프로젝트 P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정원민 막조 가나 출판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